지금 시장이 또 급락하는 시장에서 전 가격이 26억이야. 근데 42억에 누가 사겠냐고. 근데 그 중간에다 70억을 끼워놨잖아. 그죠? 자, 이렇게 허위 거래가 난무한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고가주택에만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교묘하게 있다니까.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제가 뭐 확증은 안 붙지만 예를 들어 이 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잖아요. 분양을 하는 단지가 뭐 고가에 분양을 해야 돼. 예를 들어 한 13억에 거래를 해야 돼. 근데 뭐 요즘 시세는 한 9억, 10억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옆에 단지에 비슷한 옆에 바로 옆에 단지를 거래도 안 되는데 13억을 찍어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그 허위 거래죠, 그게. 그렇게 해서 옆에 단지가 13억이니까 우리 분양이 13억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설명하기 좋잖아. 딱 한 건 거래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거래하고서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허위 거래를 해놓고서 그렇게 해서 옆에 분양단지를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옆에서 딱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70억짜리 직거래 등기는 거래 해제 신고도 없는 상태로 그냥 제명이 됐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인 부산시 해운대구는 조사 중이며 위반 사항이 있으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거 팔아먹은 사람은 뭐 그러면 과태료 맞죠,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마디로 독한 거죠, 그죠? 독하게 뭐랄까요, 팔아먹은 거죠, 그죠? 이게 그 얘기. 자, 42억에 12월 달에 거래됐는데, 70억 직전 거래. 그죠? 70억은 뭐 거래 안 된 거니까, 직전 거래가 26억이야. 26억에 내놨는데, 42억에 내놔봐요. 팔리겠나? 안 팔리겠죠. 그죠? 이것도 좀 오래된 아파트고, 그죠? 안 팔리겠죠. 누가 이걸 사겠어? 26억에 직전에 거래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70억을 딱 껴놓은 거야. 아주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거죠. 그죠? 이렇게 썼다. 자, 그리고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한 조망권도 더 좋은 전용 185 매물이 37억에 거래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비싸게 산 거야. 이 사람도 비싸게 산 거야. 지금 얼마 비싸겠어요? 한 5억 비싸게 샀네. 그죠? 자, 인근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시 70억 거래가 될 때 인근 부동산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들이 많았다. 그리고 등기도 없이 다시 거래된 만큼 당시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사실상 허위 거래가 있다라는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이제 국토부와 지자체는 조사를 해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때리겠죠. 자, 이렇게 거래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들은 만약에 70억에 진짜 거래했어. 근데 취소가 됐어. 그러면 30일 이내에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해제 신고도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집값을 띄운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집을 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특히 급등할 시기에 이런 게 이 해운대에서만 일어났겠냐고. 그죠? 강남에서도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기라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쏟아지는 경매예요. 쏟아지는 경매. 자, 경매에 엄청나게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금리가 계속 오르고, 그죠? 요즘 또 금리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요즘 대출이 잘 안 돼요. 너무 많이 대출이 나가서 대출이 안 되고 오히려 회수하는 분위기라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경매 일타 강사가 있어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뭐 재산도 수백억 되는 것 같아. 업계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투자 사례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잠깐 좀 비판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잘하시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분이 하는 말은 거짓말 없어요. 뭐 자기가 실거래한 것도 까고 뭐 계약서도 다 까고 하기 때문에 전혀 허위가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의 투자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분 이제 예를 들어 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가지고 뭐 3억을 벌었다, 15억을 벌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그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소개했던 뭐 전혀 이분에 대해서 내가 디스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디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상가인데 예를 들어 4억 5천에 받았다라는 거야. 그렇게 받았겠죠. 그죠? 보통 이제 경공매는 싸게 받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세입자가 굉장히 우량한 세입자다. 그죠? 그래, 우량한 세입자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4억 5천에 받았는데 뭐 세가 뭐 보증금 1억에 한 400이다. 그러면 잘 받은 거죠. 그죠? 그 10%의 수익률이니까. 자, 그래서 뭐 그걸 8억 이상에 팔았다. 8억에 팔 수 있죠. 5%의 수익률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경매 상품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야. 만날 수 있냐? 어쩌다 한번, 뭐, 물론 그렇게 찾으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우량한 세입자가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공실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공실의 위험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서, 그런 우량한 상가와 임차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매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또 별로 없다니까요. 자, 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상품이 있으면 저도 경매 받죠. 4억 5천에 샀는데 세입자가 월 400을 내. 그러면 받죠. 그리고 그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도 400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받죠. 그죠? 근데 그런 상품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죠? 그리고 제가 주변에 막 그 경매 받아서 그 상품을 그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별로 싼 가격에 받지도 않고 이거는 뭐 3%도 안 돼. 수익률이. 그리고 공실이 또 많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실패하더라고. 내가 보면 대부분이 경매를 받았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 그죠? 대부분이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 양반이 400에 임차인을 맞춰서 팔았어. 그걸 산 사람은 8억 뭐 5천인가 샀다고 하더라고요. 매매 가격이. 그러면 그 사람은 5% 수익률이잖아. 근데 그 세입자가 나간 다음에 임차인이 안 맞춰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그런 점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경매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받아들여야 돼. 무작정 받아들였다가 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공실이 나서 자기가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자, 그 얘기와 자, 요즘에 이 경매가 얼마나 폭증하고 있냐면 대출금을 못 갚는 이 집합 상가 개념으로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 상가. 이런 거에서 경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달 새에 30%가 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 달 새에 30%면 이건 뭐 쏟아져 나오는 거요. 11년 만에 최대다. 최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상가. 요즘 뭐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다세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동산 호황기에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있죠. 그죠? 이분들 매물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임의경매로 쏟아진다. 그죠? 영끌족들, 다세대 전세 사기 매물들, 그 다음에 무리하게 갭 투자했던 사람들,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갭 투자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세를 살면 갱신 청구할 수 있잖아요. 4년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갱신 청구 해놓고서 2년을 더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야. 뭐 갑자기 아니면 그 옆에 더 새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 그러면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럼 여러분들 주인들 돈 빼줘야 돼. 갭 투자했는데 한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한 3사람이 그래봐. 어떻게 돈을 빼주냐고. 그죠? 그러니까 다 경매로 나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요즘 갭 투자도 쉽지 않아. 임차인들에게 워낙 권한이 세져가지고. 자, 25일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달에요. 5,121건.
전달 대비 30%, 전달에 3,910건, 전년 동월 2,365건, 전년 동월 대비는 116%가 늘어났어.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죠. 어느 시기까지는. 자, 2013년 1월, 이때가 제일 안 좋을 때인데, 이후에 최대치다. 라는 거. 지금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지역별로 보니까 역시 경기도가 제일 많았다. 1636건. 부산도 어마어마해요. 751건. 서울보다 많아. 서울도 510건. 부산이 여기가 지금 갭이 안 되잖아. 그죠? 분양권도 마피나고. 그리고 부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 그죠? 인천도 366건.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강원도가 신청 건수는 166건으로 전달보다 107%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강원도도 이거 갭 투자 들어간 사람 많거든. 그냥 다 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경매 시장을 보면 지금 주택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9,059건. 전년 대비 62% 급증했다. 역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여러분 자꾸 2013년이라는 시기가 나오는데, 자, 이때가 가장 이 주택 시장에서 가장 최저점을 친 시기야. 이때를 저점으로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2013년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요즘 유튜브를 보면 조금 이제 집을 사라 이제 그런 주제들로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좋은 내용도 많아요. 사실 그런 내용 중에. 근데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죠? 관심이 없다. 집 살 여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여력 자체가. 체력이 거덜났다. 매수 체력이.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